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마이TV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대선 원래 특집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특집이라고 하는데 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특집이란 말을 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자고 오연희 대표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집이 매일 나가는 건 마치 가짜 텔레비전 보여주는 것 같은 특집이란 말을 떼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정규방송? 네, 정규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나가기 때문에 이런 수사 프로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특집이라고 전체가 다 특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근데 저 오마이뉴스의 정치부 기자들하고 여의도에 있는 어느 식당 2층에 와 있습니다. 5성 식당입니다. 특히 해외에 계신 여러분 얼마나 고국에 있는 음식이 드시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쪽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끝에 무슨 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내일 더 좋은 텔레비전 보고 싶으시죠? 그럼 이렇게 밑에 10만인 클럽 알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10만인 클럽에 가입했다 당신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특히 오 대표에 꼭 얘기해라. 출연료를 많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점심을 먹으면서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들이 보통 기자들이 점심 먹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놀지 않는다. 사실 실제로 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광경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대선 원래는 단지 대선 후보들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캠프나 캠프 안팎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민심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 대표하고 저하고 신랑이 하는 것까지 아무도 여과 없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방송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사상 미디어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컨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준 적이 없고 그리고 오직 기억력과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준비 없는 방송이죠? 준비 없는 방송.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우리 장윤성 기자가 팀장이니까 그거 대충 해외에서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을 해서 누구누군지. 네. 그냥 저기. 이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장윤선 정치팀장입니다. 식당을 공개하니까 좀 약간 머쓱한 측면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 정치팀 기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도 대선 후보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마크하는 기자들을 제외하고 캠프에 남아있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점심시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가 점심을 먹을 때 주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부 기자들은 점심밥을 먹어도 주로 정치인들하고 밥을 먹기 때문에 사실 밥 먹는 것도 일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옆에 이렇게 볼펜과 노트를 두고 이렇게 뭘 적으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적으면서 세 가지를 동시에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좀 피곤한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제가 한 분 한 분씩 소개하기보다는 약간 노래방 컨셉이기도 한데요. 그냥 본인이 마이크를 들고 소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있는 기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부의 선대식 기자라고 하고요. 지난 주말까지 안철수 후보 마크를 하다가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지금 민주당 문재인 캠프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좀 서자 취급을 받기도 하고 좀 어색한. 여기 와가지고.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다면 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마크했던 기자들이 아마 저희 쪽으로 와서 이렇게 서자로 했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예. 저는 새누리당을 출입하고 있는 안홍기 기자입니다. 저는 출입한 지 오래됐지만 계속 서자 취급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경태 기자하고 김동완 기자가 또 오늘은 박근혜 후보의 수도권 유세 현장을 따라서 지금 날씨도 추운데 밖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서자 취급의 핵심이 뭐예요? 서자 취급 핵심. 내가 물으려고 그러나?
아니 뭐 저기 뭐 갑자기 누가 이렇게 뭐 밥을 사겠다고 이렇게 오면서 딴 기자들한테는 얘기하고 나한테는 얘기하지 않아. 뭐좀 피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뭐 일단은 저 거기서 무슨 얘기했나 다른 기자들한테 야 뭔 얘기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챙겨야 되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또 계속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해당 정치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잠깐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그 독자의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각자 생각하면 오마이뉴스 기자는 새누리당에 오면 그렇게 썩 환영받지는 못할 것 같은데. 예,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뭐 이 사람들 원래 이렇거니 하고 근데 또 오래 있다 보니까 서로 또 인간적으로 또 친해진 사람들도 많고 뭐 그래서 이쪽에서 안 챙겨주면 저쪽에 가서 나 좀 챙겨주라 뭐 그렇게 또 하고 하죠. 뭐 이제는 뭐 적응은 다 됐습니다. 이제 많이 적응이 됐습니까? 자, 그런 소녀찍을 받으면서도 그동안 안홍기 기자가 최근에 썼던 특종은 어떤 겁니까?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아, 오래됐어요? 방송에 왜 왜 홍준표 대표 아, 그때 안철수 아, 이렇게 그렇죠. 나서면은 그 저거 된다. 안철수는 못 나설 것이다. 그랬죠. 거시기 된다. 못 나설 것이다 그랬죠. 아, 근데 결국 나섰죠, 지금. 네. 아, 나섰다가 이제 그만뒀긴 했습니다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뉴스에서 정치부를 꽤 좀 오래 했습니다. 지금은 정치부 한 10년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최경준입니다. 저도 우리 출입하세요? 예, 저도 우리 선대식 기자처럼 안철수 캠프에서 이제 전 후보를 마크를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는 바람에 저도, 선대식 기자는 이제 민주당으로 갔고, 저는 새누리당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우리 안홍기 기자랑 같이 일을 며칠 전부터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또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긴 했는데, 해단식조차 하지 않고 있고 또 좀 관심사가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언제 도울 거냐 여부 그리고 또 돕는다면 언제 도울 거고 어떻게 도울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또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여전히 안철수 캠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캠프가 지금 텅 비어 있는 상태인데 거의 이제 다 이제 살림들 빼고 이런 상태인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어제 와가지고 캠프 관계자들 밥을 사면서 뭐 좀 모호하게 또 얘기를 했어요. 가령 이제 가령 안철수 캠프를 다니셨잖아요. 예. 그런데 가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옮기게 될 뭐 그런 걸 누가 조절해 주는 겁니까? 그걸 누가 지시하냐고? 조절. 우리 저기 장윤선 정치부장이. 정치부장이. 예. 너 이제 저기 그만 나가고 새누리당을 옮겨라. 그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하지 않고요. 같이 회의를 합니다. 독자들이. 근데 별로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제가 얘기는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독자들이. 궁금해. 갑자기 안철수 캠프 갔다가 새누리당 캠프로 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럼 전부 누가 가라고 그러는 거야?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자는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태도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기자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카메라에 이 맛있는 해물 뭐지 이게? 해물찜. 늘 이렇게 먹는 건 아니겠죠? 오늘 이제 대표와 함께 대표가 사겠다 하니까 제일 맛있는 걸로 한 겁니다. 저는 사실 좀 소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누가 선정한 거예요 이거는? 해물 선택은? 그것은 아마 그 장소섭에서 장소가 가능한 거. 네, 이렇게 넉넉한 장소가 가능한 거. 네. 자, 공기밥 필요하십니까? 소영 작가? 네. 옆에 우리 막내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감사하세요? 네. 문재인 후보 마크 하고 있고요. 이름도 소개해 주시고. 네, 저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근데 요새 현장에 막 계속 따라가셨죠?
네. 기자, 그러니까 버스 있죠, 버스. 예. 취재단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렇죠. 취재단 버스를 근데 뭐 작년부터인가는 기자들이 돈을 내서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예. 작년부터가 아니고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동안에는 이제 당에서 네. 기자들 취재하는데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버스를 목소리가 커서 괜찮아요. 대전해가지고 기자들 공짜 타고 다녔었어요. 예, 예.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기자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예. 이거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차비로 버스비를 6만 원씩 돈을 내고 기자가 돈을 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가 영수증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는 좀 회사에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몇 년 차시죠? 3년 차요. 그 선거 취재는 그럼 처음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지방선거 취재도 했었고, 네. 4.1 총선 취재도 했었고. 아 계속 정치부에 계셨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로 야당 쪽에 예, 계셨습니까? 계속 민주당, 통신당 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또 민주당 초기 유세, 문재인의 초기 유세 현장. 우리 원래 팀도 어제인가요? 네, 어제 갔어요. 어제 가서 갔긴 했는데. 그럼 어제 전체 다 따라다녔어요? 네. 어때요, 좀? 초기 분위기가. 제가 뭐 새누리당 유세 현장을 못 봐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할 텐데 그냥 보면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사람은 적은데 모이는 사람은 적은데 연령층은 되게 다양하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 유세 같은 경우는 좀 고연령층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는 반면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 유세 때는 젊은 층이 좀 많거나 다양한 연령층이 고루 분포돼 있는 그런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 대표 우리가 천안 백화점 앞에서 요새에서는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중에 젊은 사람도 많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근데 신세계 백화점 앞이니까 네. 또 퇴근 시간이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네. 어쨌든 거기는 좀 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 40대, 30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일대 학생들도 있었고요. 시골에는 뭐 젊은 사람들 자체가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군단위 가면은 젊은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시간대에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근데 이주영 기자가 볼 때 문재인 후보가 유세하거나 방문했을 때 열기가 어때 열기?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이 대하는 열기가 약간 뭐랄까 충성도가 높다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열성적으로 지지를 하려고 하고 뭔가 같이 뭐 V자를 그리면서 2번을 외친다던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참여해서 하려고 한다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문재인 후보 연설 흡수는 좀 늦습니까 아니면 저 자리입니까? 그 지난 민주당 경선 때 한 단계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유보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제인. 제인이기 때문에 제인이라면 원래는 광대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질이 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지금 우리 이주영 기자의 분석이 우리가 느낄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단계는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슴에 확 불어지려고 사회에서 내가 사정 잘 하는데 이런 거. 잘 있어? 그러면서 오늘 잘 있어?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과 적대적 관계로 했다라면 그 뒤에 이 386들은 반면에 그 오히려 이제 이 조중동 보수 언론과 친밀하게 이제 했었던 그런 현상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름은 말하고 싶지 않지만 바로 그것이 386이 정치의 중심에 못 진입한 이유입니다.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저 썩 훌륭했다기보다는 그 지향점을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 왜곡 보도, 뭐 한번 내가 그래도 여기 안 끌려가겠다 한 그런 자세에 담대함이 있었죠. 그건 사실 보수 언론이어서가 아니라 공정치 않은 보도에 대한 정치인으로서 자신감에 대한 표현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386 의원들은 도리어 뭐 오마이 한계를 뭐 알아서 그냥 알아 쓰겠지 뭐. 그러니까 내가 조중동 관리나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더 많은 소스를 사전에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단독도 많이. 그러다가 이제 단독이라는 건 뭐 이날을 말하면 특종입니까? 민주당의 좀 아픈 기사, 저는 이제 언론이니까 당연히 견제 역할, 감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민주당의 비판적인 기사, 아픈 기사를 쓰면 또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아니 그러면 언론하지 말고
말고 기관지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중동이 아니잖아요, 이거. 똑같이 이제 똑같이 새누리당 감사 똑같이 보면서 똑같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 가지고 네. 저희들 이제 보는 그런 생각이 좀 저희들이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여기 꼭 얘기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이 새누리당이 워낙 크니까 그렇지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거든요. 그런 정당 진보 언론이 감시 안 하면 누가 감시하겠어요? 뭐 있는지 네가 좀 나중에 3년 차 해보시니까 이제 적응이 좀 되셨어요? 네, 적응하고 있습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이제 오마이 뭐 겨울이면 뭐 인터넷으로도 많이 지원하고 인터넷 사람도 많이 지원하고 또 기자 되고 싶어서 너무 많을 텐데 젊은 후배들에게 지금 기자 공부를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왜냐하면 3년 차니까 딱 맞잖아요 지금. 오마이스 기자 해보니까 어때? 네, 어떠냐? 3년 해보니까 오히려 너무 싫다 이런 얘기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이런 걸 믿으면 안 돼. 어떻게 책임을? 아니 근데 이거 믿으면 안 된다고 밀어야게. 이제 기자가 되고 싶은 후배들에게. 5분 후에 발표할 테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딱 나오면 바로 해야죠. 고민을 좀 언론이라는 것은 생방송이 하는 거는 5분 후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방송. 제가 확실하게 한번 뭐 이건 저기 보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뭐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뭐는 아직은 실체를 잘 알 수가 없고요. 3년 가지고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지영 기자 모르겠나? 뭔가 이제 뭐 한 지금 뭐 9년 차인데 일단 확실한 거는 월급을 많이 주진 않는다. 아, 월급을? 네, 월급을 많이 주진 않는다. 네. 결코 편한 생활은 아니다. 그다음에 그냥 그 인생을 힘들게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대신에 좀 재미는 좀 있습니다. 아, 재미가 있다. 재미없으면 못하죠. 그렇군요. 아,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얘 마이크 주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마이크 여기 있어. 근데 그래도 가장 젊은 기자시기 때문에 그보다는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뭔 얘기를 하지 마라. 얘기해. 자기는 밥만 먹으면서. 저 의견 하나 들었는데요. 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있으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겪어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의 인간적 매력이 궁금하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어연은 밥만 먹고 내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 해주시고 나서 그 얘기 할게요. 네, 그러니까 기자라고 해서 정말 모두가 현장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정말 그냥 데스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마이뉴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현장에 가고 네.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다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뽑아야 지원을 하죠. 내년에 뽑으실 내년 거죠? 2월에 네. 지금 공개. 매해 뽑으시기로. 최초로 공개하는 내년 2월에 후보 채용기를. 한 명씩 뽑고. 원래 오마이스가 2월 20일이 창간 기념이래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념해서 이제 하기로. 근데 이제 아까 독자 질문 왔으니까 우리 이지영 기자가 거의 매일 문재인 후보를 마크하는데 내가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후보 단위가 된 이후에 문재인 후보의 표정.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전 후보가 지금 화끈하게 안 도와주고 있죠 지금. 그래서 애가 탈 텐데 그 전처럼 나 이렇게 유세를 막 즐기고 있어요. 아니면 약간의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어때? 표정이 요새? 예전에도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유세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서.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화요일에 광화문 유세를 마크를 했었는데 그때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자신감이 조금 붙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약간 좀 여유 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약간 단일 후보가 된 이후에 문재인 후보가 약간 자신감이 붙었나 아니면 일부러 그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여유 있게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문재인 후보가 자기 심정을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항상 시민을 만날 때는 웃고 그냥 하하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뭐 쫄린다고 해서 그게 뭐 밖으로 드러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선대식 기자는 이제 안철수 그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네네. 그래서 한 가지 전
저요? 저 이제 민주당 왔으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겨레도 네. 보니까 20대 안철수 지지자들의 그 심경, 네. 이걸 한 5명을 심층 인터뷰 했던데 말이죠. 네, 네. 굉장히 공허한 상태라고 하던데, 네네. 그 어때요? 좀 주변에 이렇게 그동안 지지하다가 좀 사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철수 지지자들. 특히 그 제가 깍두기 좀 달라고. 화요일 날 그 공식 선거운동 첫째 날이죠. 그날 문재인 후보와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예. 거기 이제 문재인 후보의 첫 번째 유세가 이제 부산 사상구 유세였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자였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12월 19일 날 찍을 후보가 없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투표를 기권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아예 뭐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으니까 박근혜는 아니니까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를 찍어야겠다 이렇게 약간 소극적인 지지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좀 그렇게 나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취재해봤으니까 감이 있을 텐데. 네네. 우리 전대식 기자랑 최경준 기자는. 네. 그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네. 언제 시점에서 어느 강도로 이렇게 문재인 후보를 좀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안 도와줄지? 그 감이 어때요, 좀? 뭐 감이라기보다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제 뭐 이미지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한 약속은 좀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퇴할 때도 그렇고 이제 자기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좀 도와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뭐 아예 안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좀 뭐 어느 정도의 수위로 도와줄지 모르겠으나 좀 돕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보 사퇴할 때, 네. 그 측근들 막 울던데? 아, 네. 기자들 중에서 우는 사람도 있었나요? 그날 이제 11시 20분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문재인 후보와의 그 단판 회동을 제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자회견 서두에 이제 백의종군을 얘기하고 사퇴를 얘기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자원봉사자 캠프 관계자들도 울고 기자들도 막 울더라고. 특히 여기자들은 거의 대부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평정심 좀 지켰는데 다른 기자들은 좀 약간 좀 감정적으로. 네. 당시에 우리 오마이TV가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을 했는데 네네. 장윤선 기자의 눈가에 약간 이슬이 며칠 동안 말끔 아, 네. 그런 장면이 저에게 포착됐었어요. 뭐 어쨌든 이제 오랫동안 안철수 후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정이입이 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결단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감정들이 좀 이입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네. 이제 내가 마크맨으로서 자기 후보들에 대해서 인상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딱 한 말씀 지금 청취자들이 독자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박근혜 후보, 내가 만나본 박근혜 후보 여러 달 만나봤는데 어떻다? 카메라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인간적인 면모를 겪어볼 만한 상황은 별로 없었고요. 아니 그분께서 뭐 저를 악랄하게 이렇게 또 악랄하게 또 보시기 때문에 텔레비전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양반.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항상 정돈이 돼 있고 말도 이렇게 가끔씩 실수도 하지만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항상 느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강한 사람. 네, 강한 사람이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인데 굉장히 스스로를 굉장히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이 말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큰 말인데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강해 보이고 스스로는 착하다고 스스로 더 믿는. 그냥 믿는 게 더 믿는이란 말이거든. 사실 저 말 뜻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거의 이제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오랫동안 취재했으니까 예. 안철수의 뭐 거시기, 뭐 인간미라든지 한계라든지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기자들하고 접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었습니다, 거의. 근데 이제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이제 처음에 대선 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해왔던 말들, 그리고 사퇴선을 할 때 사퇴선에서 담았던 말들까지 보면은 이 양반은 참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다. 메시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왜 정치를 시작했고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갈 것인가에 대한 약간은 모호한 말들인데, 모호한 표현들인데 그 안에서 쭉 자기 일관성을 가져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안철수 연구소, 안랩 이쪽 사람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좀 다소 특권의식이 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제 평가를 또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의미인지 긍정적인 의미는 알 것 같은데. 안랩에서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 왜 그러냐면 엘리트식? 그렇죠. CEO 자기가 다 만드는 사장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기획자이고 지금 소유주이고 사장인데 특권의식이보다는 제가 해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완전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특권의식이보다는 그런 강한 자기 자신감 이런 게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와서도 이제 그게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그러면서 과감하게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셨지만은 정치 과정,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와서 박근혜 대세론이 깨졌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가 와서 던진 정치 쇄신이 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거티브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은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이런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런 자기의 강한 자신감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계속 정치를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정치를 두 달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꾼 게 많죠. 사실 투표시간 연장도 가장 먼저 강력하게 주장했고, 정치인이 힘이 있을 때 조금만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실제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걸 잘 보여줬죠. 불병 마실 때 옆에 계셨던가요? 문재인 후보. 제가 맞았죠. 그게 아닙니까? 옆에서 말씀을. 그래서 말을 그걸 물어보래요. 그거 난 사실 본 적 있어요,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그 상황을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여자 경호원. 원치 않은 경호원. 문재인한테 날아갈 물병을 해주시는 제가 대신 키는 좀 작은. 받기에는 키가 너무 작아서. 제가 아마 문 후보랑 직접 통화한 유일한 민주당 캠프 기자가 아닌가 싶은데. 통화가 어려운가요? 문재인 후보가 직접 전화 왔다. 네네. 그러니까 물병 맞은 그날 말고 다음 날. 네, 김경수 특보를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괜찮냐,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음에 또 현장에서 마주칠 일이 있어서 진선미 대변인이 막 문 후보를 끌어다가 저를 앞에 놓고 이 기자가 물병 맞은 기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문 후보가 제 눈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면서 정통으로 맞진 않았나 보네요. 전 아픈데 이렇게 부어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문 후보는 좀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 정말 경상도 남자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막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시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오마이뉴스 역사상 최초로 오마이뉴스 정치부의 정보 아직 안 후보 출입 기자가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기자가 그럼 둘인데 물어봐야지. 그랬나? 좀 짧게 하고. 매력? 매력이요? 네, 매력. 안철수 후보, 기자가 생각하는 안철수 후보의 매력은 이제 말진 기자들을 잘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단일화하기 전에 한동현 토론회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동시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큰 강당에 이렇게 의자에 앉았었는데, 이제 다른 말진 기자 여러 명이 이제 그 뒤에서 마이크, 아이폰이나 이런 휴대폰 녹음기를 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손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뒤에 안철수 후보가 딱 보더니 문재인 후보한테 우리 말진 기자들이라고 내 담당이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근데 이제 그게
안철수 캠프 기자실에서는 유행어가 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사는 게 뭐라고. 하여튼 그렇게 좀 다른 후보들보다, 그러니까 특히 박근혜 후보보다는 더 기자들과의 관계를 더 이렇게 돈독히 하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부연을 하자면 그 전날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그 정치부장단 만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치부장 언론사 정치부장들 하면 굉장히 이제 연배가 50대 초중반들이 다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주로 이제 막 그 공세적으로 막 물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한 분이 말진 기자들은 어떠냐 이런 일, 그러니까 말진 기자가 좋으냐, 정치부 부장이 좋으냐, 뭐 그 일진이 좋으냐, 반장이 좋으냐, 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물었었을 때, 그러니까 식사를 이렇게 하시다가 저는 말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말진 기자들이 자기하고 같이 늘 자기의 동선을 같이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막 새벽에 일찍 나오면 손이 얼고 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당연히 말진 기자들이 좋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선대식 씨 얼굴 확 지나갔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언론사 사상 최초 우리가 정보 보고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보 보고란을 통해서 네. 기자들끼리 네. 회의를 하고 또 아이템을 결정하는지 그걸 좀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네. 사실 언론사에서 정보 보고는 굉장히 보물창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창고를 외부인에게는 절대 공개를 하지 않는데 오늘 오연호 대표 기자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제 기자들의 그 취재 동선들이 다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는 저희가 선거에 맞게 그 팀원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철수 캠프, 문재인 캠프, 박근혜 캠프 이렇게 캠프별로 세 캠프별로 이제 팀원을 쪼개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캠프에 나가 있는 기자들은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당 팀이기 때문에 국회 기자실에서 상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 일정을 따라서 정당 동선을 따라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 캠프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으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으로. 근데 안철수 캠프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공평동 그 캠프 현장으로 이렇게 취재를 나갔었고요. 각 취재를 나가면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날의 일정들을 쭉 정리를 하고 또 정리된 일정에 따라서 취재 동선을 짜고 짜여진 취재 동선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계속 만나거든요. 그래서 만나면서 짤막한 메모들을 계속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그 메모들을 정리 종합해서 이 기사를 이렇게 쓰자, 이 기사는 이렇게 쓰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뭐 또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안홍기 기자가 지금 이렇게 이제 또 먹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지금 정보 보고를 올리고 있는 거죠.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올라왔는지 그냥 보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대충 뭐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 거 우리가 카메라에 다 보여줄 수는 없는데 뭐 지금 현장에서 뭐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뭐 박근혜가 어떻게 저걸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김동완 기자가 그 양천구 현장에 가 있는 기자가 그 양천구 현대백화점 유세장에서 그 박근혜 후보 그 유세하고 있는 현장을 조금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보니까 정몽준 그 공동 상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양천구는 강북이 아니지요, 강남이지요. 요새 잘 나가는 게 강남 스타일인데 북한 스타일이란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제 뭐 색깔 공세를 펴는 것 같은데, 근데 양천구가 강남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한강 이남인데, 한강 이남인데, 한강 이서. 양천구를 그건 한강 이남 아니에요. 한강 이서. 서쪽, 서쪽이죠. 근데 좀 잘 나가는 강남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몽준 선대위원장은 서울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양반이 뭐 주로 울산 사셨기 때문에. 네, 마음은 울산에. 울산에 사셨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뭐 기사를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보다도 이렇게 해서 수를 저런 식으로 분열시키는 전형적인 정치인들에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일이 분열인데 통합을 외치면서 그 항상 계속 그 북한 얘기를 막 통합을 하고. 외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통합적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하는 말에 그래서 늘 반대편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기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누구를 인터뷰를 섭외했는데 해야 되는데 잘안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할 말이 별로 없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네, 이게 이제 취재원들과 개인 통화한 것들 예. 이것 중에 좀그 참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홍기 기자는 열심히 정보보고를 올리는 편입니까? 오늘 1, 2페이지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그 저희 3, 4페이지가 나와요? 그 지방 이제 다녀오느라고 네. 저는 그 버스 그러니까 당에서 준비한 버스를 잘 타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럽니까? 이제 당에서 저기를 하면 준비를 하면 어제도 일정이 8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9개가 있었는데 버스가 가는 곳이 4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버스가 안 가는데 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지갑에 고속버스 표가 이렇게 어제도 계속 고속버스를 타고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예산에서 서산, 서산에서 당진, 당진에서 평택. 그러니까 출입기자단 버스와 예. 저는 차별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서 네, 갔는데 성과는 없었죠. 왜냐면 이렇게 회사 비용을 지출하는 회사 비용은 이렇게 많이 지출해줬으면 근데 그 당에 내는 버스비보다는 쌌습니다 이게. 네. 아니 그래도 뭔가 차별적인 동선이면 차별적인 기사가 나와야 된다. 서혜성 작가 이런 기자는 어떤 시각을 길러야 됩니까? 뭐가 부족하길래 이 차별성 있는 기사가 나와? 오연호 기자학교의 고문으로 되는 겁니까? 그럼? 네, 그럼. 답을 잘해야 됩니다. 예, 아니, 답을 잘해야죠. 답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안홍기 기자가 저렇게 취재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면, 당에서 제공하는 버스는 결국 당의 동선 이상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과를 한쪽의 방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안홍기 기자는 사과의 한쪽 면을 절개해서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취재였던 방식이죠. 여기까지는 답이 좋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사실은 기자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당의 버스적 시각과 안홍구적 시각, 지금 현재 안 기자가 접근했던 두 개의 시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내지는 권력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정치부 기자로서는. 그러니까, 재미있는 기사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파워 있는 기사는 쓰기 어려운 측면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버스에는 그 김동원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라면. 근데 그 어제 현장이 그 워낙 그 좀 천편일률적인 천편일률적이죠. 박근혜 후보의 연설도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쭉 가다가 뒤에 뭐 당진이면은 무슨 뭐 고속도로를 놓겠다 뭐 어디 가면은 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바꾸고 뭐 어떤 몇 군데를 다녔어요? 너무 많은 군데를 차별적으로 갔지만 너무 많은 군데를 간 거 아닌가? 어제는 그 서산 당진 평택을 많이 갔어요. 차라리 딱 한 군데만 가가지고 예, 이제 그거를 제가 그저께는 그렇게 이제 군산을 미리 가가지고 이제 군산 시민들 얘기 이제 룩보 형식으로 좀 이렇게 해서 많이 듣고 기사에 반영을 했고 이제 이번은 이렇게 터미널에서 터미널로 가는 거가 가능할까 해서 좀 실험적으로 한번 시도해 봤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안 기자였다면 터미널 대선이라고 그러죠. 터미널마다 다녔기 때문에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터미널에 있는 사람들을 사진과 허락이 된다면 그런데 하는 말과 그걸 가지고 터미널에서만의 민심, 터미널 대선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거는 헤드라인은 아니지만 한 두 번째쯤, 세 번째쯤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문득 드는군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또 힘든 아이템으로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다니셨기 때문에. 또 어깨가 또 막 이렇게 또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연호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다른 말을 찾고 있었어요. 이걸 공격할. 제가 하도 좀 뭔가 달리 쓸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버스 승객들하고 얘기를 하면 괜찮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버스 대선.
사람이 별로 안 탑니다. 뭐 어제 한 버스는 저랑 2명이 타고 갔고요. 참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저기는 게, 그 시도해 볼 만한 그 아이템이 아닐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군과 군 사이를 연결하는 버스는 정말 두세 사람이 타고 다닌다. 그 사람들이 참 없습니다. 시골에 사람이 없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마지막까지 먹고 있는데, 안철수 취재하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기사는 어떤 거였습니까? 보람 있었던 기사. 가시를 빼고 입에 가시를 뺐잖아. 예, 주세요. 밥 먹고 있는데. 이제 정치부, 그게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얘기를 정리해보면 취재를 한다. 네. 그런 다음에, 자기 취재권 취재한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이나, 혹은 보고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이른바 정보보고라는 이름으로 쭉 올린다. 네. 근데 그것이 자기가 한 일에 어느 정도까지가 정보보고로 올라갑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정보보고는 아주 그 세밀한 것까지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밥자리에서 있었던 누구의 태도, 뭐 예컨대 어떤 정치인이 키가 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있었다더라. 뭐 이런 것부터 그럼요. 그리고 뭐 술버릇이 어떻다라든가 뭐 술자리에 가면 뭘 어떤 뭐 태도를 취한다든가 뭐 이런 거 아주 세밀하게 다 보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사에 그런 걸 다 반영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듣고 있는 거는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저희가 이제 알고는 있지만 기사에 반영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기자들이 기사 쓰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해서 그래서 사실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핵심적인 말들을 짤막하게 정리해서 뭐뭐라며 뭐뭐라고 했다. 이렇게 딱 말을 해주는 바쁠 때는 그런 정치인들을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먼저 현장에 나간다. 네.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거의 모든 일들을 정말 사적인 일이 아니면 본인들을 정보보고 형태로 올린다. 네. 그리고 그걸 공유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랄까 그것을 가치를 구분하는 게 데스크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데스크가 이제 그걸 구분하고, 야, 네가 들은 얘기 중에 요거는 다 정보보고에 그치지 말고 취재해봐라. 네. 약간 이런 걸 예, 요청하신다는 더 말씀이시죠. 깊게 취재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게 기사로 작성이 돼서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사로 작성이 돼서 올라오면 그 기사를 저희가 보고요. 그리고 나서 편집 데스크들이 또 있습니다. 편집부에서 이제 뭐 혹시 교열 교정 과정을 거치고 제목이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는 뭐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는 제목을 다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금 더 제목을 본문보다 좀 더 세게 달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목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편집국장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편집국장이 또 마지막으로 보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사의 비중을 정리를 합니다. 이 기사는 조금 더 크게 가서 메인 탑에 배치를 하자. 그리고 이 기사는 뭐 세 번째쯤, 이 기사는 뭐 저 밑에, 뭐 이런 식으로 밸류를 조정합니다. 며칠 전에 박근혜 후보가 뭐 단독 토론, 뭐 혼자 쓰는 칼춤 같은 거, 뭐 단독 쇼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마이뉴스의 그 사진 가지고 악랄하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오마이뉴스가 그 헤드라인을 올렸거든요. 그것이 기사화된 과정 한번 독자에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기사화되는 과정.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애초에는 그 기사화될 거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가 얘기함으로써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선 원래 출연했죠. 그 권성 기자가. 그 다음에. 그거를 저도 이제 보고 있었고 아, 대선을 보고 있었어요? 그 TV 방송을 보고 있었고 이제 보면서 오 아니 저렇게 얘기하나?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앞에 생각했던 그 기사의 어떤 핵심 뭐 미리 생각해놨던 거는 그냥 싹 다 날리고 이거를 가장 올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또 그 인터넷으로 대선 원래 방송은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또 그것도 보고 있었고 또 권우성 그 선배를 또 연기를 하셨죠. 그래서 뭐 저는 따로 전화를 할 필요도 나중엔 전화는 하긴 했지만 전화도 할 필요 없이 또 방송에 나오는 거를 또 이렇게 또 받아주고 바로 이렇게 기사를 썼고요. 그래서 일이 올렸습니까? 아니요, 그때 야간. 야간이니까. 사실 저희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공보실장이 먼저 사진을 요청했잖아요. 공보단이 있는데요.
저희는 새누리당 공보단 말씀하시는 거죠? 새누리당 공보단에서 그 사진 원본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인쇄를 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 토론에서 뭐 그때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해명성 얘기가 나올 줄은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개 아이템 중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후보로 돼 있었는데 나올까 안 나올까 보고 있는데 그게 딱 나와가지고 내놓겠구나 했는데 악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길을 좀 의심을 하기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쪽에서 준비하는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줄은 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할 줄은 몰랐던 것 같다고 어떤 뭐 개인적인 뭐 미안함을 표시하기도 하고 뭐 했는데 그렇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이미 4천만이 보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 좀 이런 겁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원래 찍은 사진이죠. 네, 원래 그래서 그 찍은 당시에도 화제가 되긴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악수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걸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사실 대선에는 워낙 뉴스가 많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박근혜 캠프에 있는 공보팀 쪽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사진을 후보가 혹시 쓰게 될지 모르니 사진 원본 파일을 좀 보내다오. 그래서 원본 파일을 보내줬다는 거죠. 보내줬는데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데 텔레비전에 이제 그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송아무개라고 입이 더러워져서 이름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박근혜 후보에게 그걸 대줬어요, 사진을요. 그러자 막 사진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악랄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홍기 기자 그걸 이제 보고 있다가 이러다가 이제 기사를 써야 되겠군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기사가 되는 거 취재를 직접 가지 않아도 어떻게 취재가 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럴 때는 야간이면 야간 당직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럼? 야간 데스크들이 따로 이제 있습니다. 순번을 저희가 이제 또 고참들이 들어가면서 그 당직 중입니다. 뭐 그때는 이병환 선배가 지금 사회부에 계시는 이병환 선배가 당직 데스크를. 근데 아니 제게 이제 그거죠. 일면 탑을 때렸는데 어떻게 해서 일면 탑을 때리게 되는 겁니까? 일면을 설정하는 겁니다. 뭐 저는 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치는 없고. 그게 제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게 또 메신저로 또 이병환 선배가 야 그거 쓸 거지? 라고 이렇게 먼저 물어봤군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뭐 그랬더니 이미 그 제목을 준비를 해놨었더라고요. 제목은 이거다. 이거다. 그거 맞춰 써라. 뭐 좋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진짜 그 처음에 잡았던 그 제목으로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 일면에 올라갔어요. 내가 쓴 게.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헤드라인 올라가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가끔씩은 좀 뭐랄까 좀 약간 이게 내가 아주 정성을 들여서 쓴 기사는 아닌데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되나 뭐 이런 좀 약간의 좀 자괴감 같은 자괴감은 아니고 좀 죄송한 마음 뭐 이런 마음도 좀 들고 근데 그런 기사는 근데 어제 정성을 들여 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악랄하다 기사는 당연히 그렇게 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우리 지금 이제 몇 시까지 민주당에 가야 되죠? 1시까지죠? 1시까지? 아니, 2시. 2시까지. 그러면 이제 시간은 여유는 있는데, 여기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 여기서 한 20분이요. 20분. 그러면 장윤선 기자랑, 차를 타고, 민주당 출입기자들 차를 타고 차 안에서 얘기하면서 가면 되나요? 아니면 끄고 가나요? 차 안에서 말씀 나누셔도 되고요. 차를 갖다가 중계차로 가실지. 중계차로 가시죠. 예. 근데 중계차에는 이제 뒤에 마스를 세고요. 그러니까 세명 타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 작가님은 어떻게? 저는 여기서 가겠습니다. 오현우 대표가 더 이상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 근데 우리 얘기 나누고 있는 독자들 반응도 있을 텐데, 박종호 기자가 좀 알려주시죠. 잠깐 말씀을 여러분들 학교 강의가 있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아까 새누리당 당사에 있을 때 뉴욕에서 눈팅만 하다가 댓글 남긴다고 이러시면서 화이팅 외쳐주셨고요. 그다음에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방송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오마이뉴스 화이팅. 기왕에 보니까 말씀드린 우루과이에 있는 분이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루과이. 네, 왜냐면 우루과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동남쪽 해상 300km 지점이 우리나라 정확하게 반대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오연호 대표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대척점이 되는 지점에서 누군가 연락이 오시면 그분 꼭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서 방송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굉장한 방송인 것 같다. 이런 칭찬도 있었고요. 또 보시면서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아까 새벽에 보시는 분은 아, 눈도 지금 빨개졌는데 배까지 고프면서 침까지 나온다. 괴로워하시면서. 그래서 그다음에 해물찜을 보셨으니까. 해물찜을 보셨으니까 바로 또 군침이 고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동포들이. 예, 그리고 또 대표님에 대한 얘기, 대표 기자에 대한 얘기. 대표님 목소리 들으면 그냥 믿음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목소리만 들어서는 몸집이 서혜성 대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저를 얘기하는 거야? 대표님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연봉 협상을 유리하게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연봉 협상 이용하지 말라고. 아니, 그런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하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죠. 네, 아무튼 저는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만 들어서는 몸집이 좀 있으시고 포근한 모습이 상상이 갔는데 어제 대선 시민들과 인터뷰하는 모습 봤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월간 말지의 오연호 기자를 아십니까? 노군리에 관한 기사 대단했습니다. 뭔가 역사를 하시는 분이네, 이거. 네. 그리고 정치 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방송이군요.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혜성 교수님 정치와 정치 뉴스를 보는 것에 대해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혜성 작가의 멘트를 통해서 정치적 인식이 깊어지는군요. 네, 저 오연호 대표가 두 번째 칭찬.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점심을 마무리하고 서혜성 작가 보내드리기 전에 그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럼 12월 19일 날 누가 이길까?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 기자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우리 새누리당 기자는 어때요? 지금 판으로 봤을 때 현장 분위기와 여론조사들 막 나오고 있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박근혜 후보가 확실히 앞서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뭐 현장을 본 거는 충남 전북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7대3 정도로 이기지 않나 박근혜 후보가. 여론은 6대4 정도인데 현장 분위기는 7대3이다. 상으로는 확실히 뭐 압도적인 저기를 보이고 있고요. 그것 뭐 이 여성 대통령론이라는 게 굉장히 그 저변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많이 얘기가 되고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군산에서 그때 그저께 만났던 한 분은 자기가 20년 동안 투표를 안 했는데 그 여성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만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뭐 당 사람도 아니고 뭐 동원된 사람이 아니라 저기에서 모델하우스 보고 나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여성 대통령론은 여성들에 대한 어떤 자극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충남에서 몇 분을 뵀는데 안철수 후보였으면은 두말 없이 그 안철수 후보를 찍었을 텐데 지금 문재인 후보로 돼서 아직 갈등하고 있다. 박근혜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아직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게 전국에서도 꽤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지금 한 3, 4% 정도는 앞서고 있는 걸로 현재 자체적으로 그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 분위기가 새누리당 쪽이 더 좋은 게 새누리당이 어떤 이게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이라든가 이 새가 있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보다 좀 더 높게 현장에서 열기가 느껴지는 건 아닌가요? 그 현장 것만 보면 그 찾아간 현장 특성, 뭐 군 단위 뭐 이런 데는 노인분들 많이 계시고 재래시장에 노인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른 선거들 봤을 때 그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선거였다든지 아니면 총선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조직력에 의존한 그런 게 흥겨움이 별로 없었죠. 근데 박근혜 후보의 현장에 가면 여태까지 없었던 그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굉장히 표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그 모았던 그 조직력에다가 박근혜에 대한 어떤 그 열정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가보면은 노인분들인데 대선과 아이돌한테 이렇게 막 환호하듯이 대선과 총선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대선은 사실상 국가를 인물로 표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 인물을 통해서 자기를 투사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훨씬 더 분위기가 뜨겁다. 대선이라는 것이 총선과 비길 수 없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동원된 대중만 가지고는 대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갖고 있는 맹목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 분위기는 당연히 더 뜨거운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볼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취재해보면. 취재를 해보면 글쎄,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갔을 때,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동일한 현장을 갔었던 데를 가면 박근혜 후보 열기가 훨씬 더 뜨거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거긴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 조직을 동원하잖아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직 동원력 자체는 정말 새누리당이 더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로서 파악하기에는 새누리당이 더 앞설 수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제 감으로 저는 이제 2010년 이후로 계속 선거를 마크해 왔는데 제가 담당한 후보가 다 당선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되리라. 명료하다. 오늘의 킬러 이 콘텐츠. 후배 기자의 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3년 차와 9년 차의 전투를 이거는 뭐 그 내기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내기로. 거죠. 네, 그 뭐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내기를 할 아니 그 시청자 앞에서 내기를 겁시다. 아니, 아까 걸었어. 여기. 물건을 이렇게 쭉.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로 시작된 대선이었고 이번 또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가 또 특징은 뭐냐면 이전에 노무현 때와 달리 안철수 문재인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이미 예정 전제하에 출발을 했던 거였고요. 그 단일 이 지지층이 어디로 가느냐는 관건이 있는데요. 결국 이 단일화, 뭐 이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저는 이 단일화가 대선의 진보 진영에 큰 효과를 못 미치고 결국 그 공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올해 대선만큼 또 보수가 결집한 대선이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늘 2002년도에도 그랬고 2007년도 그랬고 보수가 약간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대선은 모두 똘똘 뭉쳐 있어요. 보수가 이렇게 크게 뭉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박근혜 후보의 민영 국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정치부 출입 기자들의 의견을 대체로 자, 우리 손대식 의원은 이제 안철수 출입하다가 지금 민주당? 네. 민주당.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키인 것 같은데 특히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가 제일 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제 이제 문재인 후보 첫 유세 서산 후보에 갔었을 때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다른 정치인을처럼 싸움받지 않았고 옛날 정치 보이지 않아서 좋았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니까 지금 막상 찍을 후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과연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들부터 들어오는 새 정치에 대한 열망 그런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어제부터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이제 정권 심판론을 내걸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새 정치나 이런 부분 좀 뒤로 밀리고 이제 물론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그 참여정부 심판론을 내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이 이제 네거티브 선거전을 이끌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원했던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은 보듬고 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아직 잘 판단이 안 돼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아니 그 지난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상쇄시킨 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걸 상쇄시키려고 박근혜를 비대위원장을 앉혀가지고 박근혜 체제로 만들고 비대위원들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상쇄시켜가지고 저번 졌어요 총선을. 근데 또 정권 심판 해야죠. 정권 심판 해야 되는데 또 이거를 제일 전면에 내세우면 이번에는 각 지역에서 붙는 것도 아니고 간판이 박근혜 후보인데 그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깼던 사람이 그걸 또 통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또 이제 총선과 대선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치팀장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서혜성 작가의 해설로 파악하겠습니다. 일단 정치로는. 네. 해설을 먼저 해요. 아니, 해설은 안 하고 그냥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먼저 얘기하고. 예. 누가 이길 것 같냐. 누가 이길 뭐 딱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글쎄 이게 사실은 언론인들이 누가 이길 것이다 이게 점쟁이처럼 점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안홍기 기자의 말을 좀 받아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정권 심판론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정권 심판론을 충분히 내걸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안철수 세력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래서 안철수 세력을 끌어안아서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새 정치의 분명한 컨텐츠를 내놔야 될 것이다. 그것이 그냥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담대한 내용으로 확실하게 대중을 사로잡을 만한 새 정치의 내용이 있지 않는다면 채널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서 작가님 말대로. 네. 작가님.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선은 언제나 시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것은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시대 정신이 그릇된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국 유권자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이 탐권자들이었습니다. 이명박 씨가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씨를 지지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부동산도 올라가고 돈도 좀 벌 것 같고 내 아직 자식 과외도 잘 시킬 것 같고 그래서 나의 BBK에 투표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대선이 탐권자들의 선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대 정신이 뭐냐 하면은요. 이번에는 어떤 거대한 역사의 새로운 줄기로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21세기로 진입하느냐 20세기 멈추느냐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현재 민주당이 박근혜 후보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기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20세기 초반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민주당에 이제 문제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하는 걸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명료하지 않다. 거기에 대한 규정력이. 두 번째,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른바 대안제시에서 박근혜 후보가 새 여성 대통령이란 말이 먹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후보가 말하는 거하고 그 후보의 이미지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용이 일치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정확한 캐릭터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하물며 조순이 과연 과거에 서울시장 이길 때 포청천 이미지를 갖다 썼던 것처럼 최소한 문재인 후보는 자기한테 적절한 캐릭터 창조가 필요하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정부를 세웠을 때 그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에게. 뭐 이거저거 뭐 월급을 주겠습니다, 이런 많은 디테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바쁘시거든요. 10글자, 최대로 10글자, 사실은 5글자 이내에서 그 정부가 하고 싶어 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만 비로소 대중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런 것들을 극복한다고 하면은 대선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자께서가 이 안철수 후보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에 도와주느냐가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 20일 남았지만 야당 지지자 세력들, 정권 교체 세력들이 바라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어느 정도 상당히 위기에 왔을 때, 그리고 지금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라는 어떤 공포와 불안이 일반화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안철수 후보의 구원투수는 아마 지금 나서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가 선거의 분기점이 이제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때 안철수의 행동이 지렛대가 되면 정권이 바뀌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정권이 안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마지막에 안철수 얘기, 안철수가 관건이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안철수가 본격적으로 도와줄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이 판국에. 지금 사실 안철수 후보가 사퇴 선언을 하면서 사퇴 선언문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했는데 이견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견이라고 하는 건 바로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새정치와 내가 생각하는 새정치가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그 얘기했었던 게 단일화에서는 가치연대를 얘기했었습니다. 가치연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안철수 후보가 던진 메시지는. 그래서 내가 빠질 테니 당신이 해라, 뭐 이런 이제 그 의미였는데, 사퇴에서는 결국 문재인 후보가 이 안철수 후보가 전 후보가 얘기해서 그 가치, 새정치에 대한 개념, 이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해주는 그런 액션을 취해줬을 때 아마 안철수 후보도 어떤 자기가 이거 단일 후보 대상 상대로서 양보한 사람으로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마이뉴스 대선 올래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캠프 갔었고요. 지금 이제 정치부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재인 캠프,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죠. 영등포에 있는 민주당 당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서희성 작가는 오늘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영등포까지는 같이 가겠습니다. 영등포까지 같이 갈까? 학교 반에 저기. 그렇군요. 우리의 방송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송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아니 사실은 이제 오연호 대표가 저한테 처음으로 좋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어젯밤에 밥을 같이 먹는데 내가 오늘 일정이 바쁘다고 그러니까 자기 차를 좀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타고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영등포까지는 일단 방송을 같이 하면서 이동한 다음에 제가 내리고 그리고 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